타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타인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까요? 타인에게 나의 생각을 주입할 권리는 있는 것일까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읽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을 대신 읽은 척하게 해주는 남자 진주입니다. 사람마다 자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각자 자유의 정의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않을 권리를 자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처음 자유를 말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되겠죠? 현대 리버럴의 시조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그가 집필한 자유론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연에 직진을 하면 5명이 죽고 방향을 틀면 1명이 죽는 딜레마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방향을 트는 선택을 한 여러분은 자유론의 핵심,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공리주의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핵심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대의 자유의 정의는 왕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었으며 왕의 땅을 경작하는 개념으로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는 불안정한 것이라 권력자들이 세금을 올릴 시 농민들은 세금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땅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밀은 권력자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스마트폰을 감시한다거나 개인적 발언에도 간섭을 하고 법적 책임을 묻게 한다면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탄압이라 말합니다. 이는 권력자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식을 강요할 자유도 자유지만 채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 그래야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능해지니까요. 우린 집에 있을 때 가끔 흑역사 때문에 몸부림친 적이 있을 겁니다. 흑역사 같은 것을 만들 정도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인형과 관습은 완벽할까요? 역사적으로 고명한 학자들도 하나의 견해로는 세상 일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세상 일은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자유와 상호간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뢰에 기반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비교적 오류가 덜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론 2장이 말하는 겁니다.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의 핵심은 상호 신뢰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밀은 그 전제 조건을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평등이 표현의 자유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론을 폈을 때 직장에서 떠나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평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밀은 이런 표현의 자유와 반론의 자유의 이점은 전반적인 시민들의 지식 상향 평준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반박을 하려면 논리에 맞아야 되고 여러 팩트 체크도 되어야 하니까요. 경제적 평등, 이는 민주주의와 토론문화, 역사 발전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새는 자유와 평등이란 두 가지의 날개로 납니다. 그 둘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경쟁적 관계로서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하나도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일이 끝나고 모두 도서관에 가서 독서 후에 독서 토론을 하는 세상이 참으로 옳게 된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겐 행복한 시간일 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옷 사이즈가 다른데 같은 생활 양식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3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소서를 쓸 때 모두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 이야기를 하래요. 머리가 하얘진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부품의 삶을 사신 겁니다. 다수에 묻어가는 것,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맞다고 말한 역사는 우리들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밀은 다수의 행동 양식에 순응하지 않는 것과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느 사회든 다양한 해석들과 토론이 있었던 시기에는 번영이 있었고, 특정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며 삶을 해석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 시기에는 쇠락을 맞았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기원 후 800년부터 1000년까지 이슬람 문화권은 황금기를 맞았고, 오히려 유럽인들의 이슬람에 뛰어난 문화를 배워 만든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와 아라비안 나이트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랍은 어떤가요? IS가 판을 치고 싸움에 경제적, 문화적 파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쇠락은 경전의 해석을 독점한 세력이 다른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을 죽이는 내전 때문입니다. 해석이 다양할 때 사회는 번영과 황금기를 맞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둠을 걷어내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지만 혐오와 증오로서 타인을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리 살았던 시기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고 이를 어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실천 방안들을 자유론에 적어놓았죠. 밀은 타인을 혐오할 권리는 있으나 입을 막아버리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택의 자유까지 동시에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모멸의 말을 들었을 때 증오에 증오로 답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혐오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규칙을 어겼다고 링 아래로 추방될 것은 뻔하기에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실제적 폭력을 가하는 자에게도 정중한 경고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밀은 이 지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떼죠. 오직 금기시해야 할 것은 개별성을 통한 사회적 발전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해악만을 끼친다고 판명된 것이면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끌어낼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탈린의 대숙청과 옴질리교의 살인 테러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안다면 모두 비트코인을 했겠죠. 판단은 오로지 역사책을 읽는 후세의 난도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해도 안 주면서 혼자 즐기려는 것은 무제한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를테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자유와 야동을 볼 자유, 대마를 할 자유가 이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한 지적을 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토론을 붙일 자유와 토론 시 반칙을 할 경우 경고를 주는 강제력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예외를 두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가 강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바로 공교육입니다. 피해를 주지도 않고 명백한 정부의 관섭이지만 이것 없이 비판적 말하기, 남 말을 경청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밀의 자유론은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밀은 자유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사회라야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통한 진리로의 도달은 책을 신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의 말이 비난이 아니라 비판임을 아는 상호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론의 핵심 정수입니다.